네,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어요. 어제는 진짜 밤 늦게까지 이분들은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이 돼서 실제로 평택 쪽에 땅을 구매를 하셨던 것들 갖고도 묻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묻다가 보니까 좀 시간이 갔어요. 근데 굉장히 잘 구매하셨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러 가지 분류를 얘기할 때 그냥 주택을 보유했던 분들도 집값은 올랐어요.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기간일 때 오늘 이 첫 번째로 보는 이 기사건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근데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몇만 원밖에 되질 않은 이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왜 이쪽을 잘 투자를 했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개념이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새 아파트는 조선일보예요. 보니까 30년 살던 집 팔았는데 종부세가 원래는 400만 원이었는데 1억?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1억 6천? 종부세가? 혹시 양도차익의 양도세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양도차익의 발생을 굉장히 크게 돼가지고 그렇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는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자, 종합부동산 말 그대로 충격의 삽이었다. 지난해 40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무려 1억 6,200만 원이 나왔다. 담당 사무소에서 확인하니 30년 넘게 있던 종부세 기준일가에서 8월에 처분한 탓에 2주택자가 됐다. 이 사람 잘못했네. 그리고 장기 보유 및 고령자 혜택이 70%가 모두 사라졌다. 당연하죠. 2주택자인데. 근데 이사 날짜를 맞춰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늦어졌다. 불과 4개월, 늦어도 늦은 거지. 자, 이렇게 내는 게 억울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봐주고 누군가는 아니다. 법에는요, 인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정 따라서 모든 것들 다 봐준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무슨 법이에요? 자, 이분 분명히 이제 제 사견이에요. 내셔야지. 본인이 직접 내셔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 너무 매몰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본인이 그걸 미리 안 하셨어야 돼요. 4개월 넘기지 않으셨으면 그래도 많이 냈을 것 같은데요.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작년에 보다 수백 배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 무기이런 것이 정당하며 대다수 1주택자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1주택자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이거 관계자 이름 한번 내보세요. 직접 대보고 제정신인가? 솔직히 진짜 욕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자, 이건 또 더 웃겨요. 또 종가 때문에 130배가 폭등했어요. 70대 이분요. 이 사람 무슨 뭘 얼마나 벌겠어요. 지금 다니면서. 근데 작년에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104. 아까 그 1억보다는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이거를 10,000원 이 사람이 70대 이 사람이 10,000원밖에 못 내던 사람이 140만 원 내라고 얘기하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웃겨요. 보면요. 자, 원래 은퇴 후에 거주할 목적으로서 평창에 작은 두채 하나 샀고, 그런데 자, 경북 안동에 종가를 또다시 증여를 받았어요. 이게 70대인데 그럼 굉장히 오래 사셨네. 또 뭐 3주택자가 돼버렸네요. 자, 월 소득은 국민연금 58만원. 그리고 약 100만원이 채 안 된다. 뭐 이것저것 조금씩 뭐 좀 다니셨겠죠. 와, 종부세 재산세까지 더하면 300만원이 조금 더 넘더라. 이거 어떻게 이 사람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집을 팔아요? 종가도 팔고요? 네, 파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팔게끔은 돼요? 또 4개월 늦어지면 또다시 1억 내야 되겠네요? 예, 이거 조롱하는 말투 맞아요. 근데 저한테 이런 식의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조금은 말투를 좀 한번 바꿔보면 어때요?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근데 조금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근데 어제였나요? 제가 그 김재동 그분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올렸죠.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분이 제 그때 최순실 가지고 얘기할 때 뭐 연병하네. 전 진짜 사이다 같았어요. 정말 청량. 너무도 그 대리만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탁탁 있으니까 너무도 좋았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연락을 보고 오시는 분들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죠. 아니신 분들은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하지만 좀 생각은 좀 바뀌었어요. 너무 심하게 뭐 제가 어차피 이건 저는 지금 제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니까. 하지만 궁금해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하는 것들로 더 말씀을 좀 전하게끔 할 거예요. 자, 이제 보면, 자,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30년 실거주, 이거 300, 1억 6천, 아까 이거네요. 이건 또 뭐예요?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가 되는 바람에 110만원 내던 걸 1억, 우와. 이것도 조심해야겠네요. 임대사업자를 자동 말소되는 것들 때문에도. 자, 종부세 상담합니다. 부동산들 전부 다 종부세 상담. 상담은 무슨 상담이에요, 저게? 뭔지 알아요, 저거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자기 복비 챙기겠다. 전화번호 뭐예요? 솔직한 얘기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땅을 팔고 사고 수익을 내드리고 그렇게 해야 저도 벌죠. 그래서 그 매물들, 정말 좋은 매물들, 그리고 가격이 뛸만한 매물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좀 알려드릴까요? 예전부터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네가 해. 예, 쟤도 하죠. 근데 사람들 얘기해요. 그리고 거꾸로 저는 이런 얘기해요. 그럼 과일 가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과일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썩어 빠진 매물들 갖다 놓고 팔아요. 사과가 다 썩어버리고 포도가 다 물러 터진 것들 갖다 팔아요. 좋은 것들 갖다 놓고 팔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렇게 좋으니까 그 사람들 다 니나 다 쳐드세요. 이렇게 심한 얘기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셔요. 좋으니까 파는 거예요. 좋으니까 소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수익을 봐야 다음에 또 하겠죠. 저를 믿고 또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그 생각을요, 본인들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본인들이 잘 아실 것 같으면 저도 똑같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찾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것들 샀던 것들 갖고 오히려 막 문의를 하시는 그 할머니들 정말 많아요. 뭐 어떻게 해결을 못 해드려요. 어떤 경우는 또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리크루팅이라고 그래요. 다시 이제 돌려가지고 다시 이게 원래는 보험업계였나요? 그쪽에서 주로 많이 쓰던 용어였는데 그렇게들 사용들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요.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종부세요. 분명히요. 조세정은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마지막 끝까지 발악을 하는 모습이 저는 보여요. 지금요. 마지막 국민들의 진짜 속어를 얘기해볼까요? 피 빨아먹어가지고요. 이게요. 근데 사람들 얘기해요. 대다수의 2%만 되고 98%는 아니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수치는요. 그건 팩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 일반적으로들 다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럴 때 있죠? 이건 잡아야 돼요. 내년 됐을 때요. 집은 반드시 어떤 시간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요.
개발이요? 그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요. 일자리들 있는 곳들이요. 그런 것들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임장 같이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결정하게끔 해야 됩니다. 서류나 이런 것들이요.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